여러분, 지금 정말 전국적으로 총체적 난국입니다. GPT 등 AI 쓰는 건 좋은데 무지성으로 검색 엔진 같이 쓰는 학생들, 그리고 의욕이 넘쳐서 자꾸 더 어려운 것만 생기부에 넣으려는 학생들 때문에 학교 선생님들 고민이 정말 깊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활동 내용을 학생 본인도 모른다는 겁니다. 학생들은 AI가 준 내용이 고등학교 수준인지 학부 수준인지 대학원 수준인지 구분을 못합니다. 그리고 학교 선생님들도 그 분야 전문가가 아니시면 이게 적절한 수준인지 판단하기 어려우시죠. 근데 점점 생기부 경쟁은 심해지니까 학생들이 좀 이상한 세특 보고서를 가져가도 그냥 받아주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대학원생이 써도 될 만한 고난도 내용이 고등학생 세특에 그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생기부는 한번 적히면 돌릴 수가 없는데 말이죠. 근데 이러면 고3 면접에서 완전히 망하는 겁니다. 우리 아이가 혹은 학생 본인이 지금 이런 상황에 있는 건 아닌지 당장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시오쌤입니다. 오늘은 무분별한 AI 사용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지금부터 무분별한 AI 사용이 불러올 파국적인 결과 세 가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좋은 학교일수록 걸러집니다. 말도 안 되는 진로 내용으로 도배된 생기부는 사실 트렌드가 아니거든요. 근데 이미 상위권 대학에서 패턴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학사정관 분들도 또 이런 식이네 하면서 바로 프리패스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면접에서 탈탈 털립니다. 아무리 생기부가 화려해도 면접에서 이거 어떻게 했어요? 물어보면 대답 못하는 학생들이 99%입니다. 본인이 안 한 걸 어떻게 설명합니까? 세 번째, 심화가 불가능해집니다. 1, 2학년 때 이미 활동 수준이 너무 과해서 3학년 때 뭘 더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됩니다. 계속 똑같은 수준으로만 하거나 아니면 더 말도 안 되는 걸 해야 하는 상황이 오는 거죠. 결론적으로 AI를 잘못 쓰면 입시 전체가 무너집니다. 단기적으로 괜찮아 보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정말 치명적이 됩니다. 지금부터 가장 심각한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수준 조절 실패입니다. 학생들이 AI를 써서 양자점 기반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의 효율성 최적화 연구 이런 주제를 잡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논문 내용을 잔뜩 집어넣는 거죠. 그럼 입학사정관 분들께서 뭘 생각하실까요? 아, 이거 학생이 직접 한 활동이 아니구나 이겁니다. 양자점, 사실 페로브스카이트에 대한 공부는 특별한 게 아니라서 할 수 있습니다. 원리 탐구 이런 것도 좋겠죠. 그런데 최적화? 학생이 이걸 어떻게 합니까? 대학원 가야지 할까 말까 한 주제입니다. 물론 이런 것도 탐구로 녹여내는 방법은 있습니다. 파이썬 시뮬레이션 같은 걸 통해서 하는 거죠. 그런데 보통 학생들은 AI가 주는 내용으로 그냥 이상한 보고서를 내버린단 말이죠. 더 큰 문제는 입학사정관 분들 중에 문과 출신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기술적인 내용에 치중해서 가독성이 만약에 떨어지게 된다면 굉장히 불리해집니다. 입학사정관 분들께서는 본인들도 사실 이걸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학생이 정말 이걸 이해하고 있나 하고 의심부터 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AI를 써서 괜찮아 보이는 주제를 잡았다고 해봅시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결국 깊이가 없으면은 논문 짜집기, 지식 짜집기, 구글링과 별로 다를 게 없습니다. 여기서 깊이라고 하는 거는 자기가 직접 한 활동을 얘기합니다. 한 예로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개인화 의료 시스템 구축 이런 주제로 탐구를 했다고 해봅시다. 이걸 왜 제가 예를 들었냐면은 이게 바로 뭐 의료 관련해서 의학 관련해서 의대 지망하는 학생들이 GPT를 통해서 찾으면 많이 나오는 주제거든요. 근데 내용을 보면은 AI는 머신러닝 기술에 대한 개요나 그리고 뭐 최신 기술에 대한 동향 이런 걸 다루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인터넷에서 찾은 개념 정의들에 대해서만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짜집기입니다. 주제는 화려해 보이는데 나만의 고민, 결론, 추론이 전혀 없는 거죠. 괜찮은 세특이 되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평범한 주제여도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 동네 어르신들 또 부모님이 폐 관련된 질환으로 고생하고 계시다. 그래서 우리 동네 미세먼지가 왠지 많은 것 같다라고 하면 우리 동네 미세먼지 농도 변화라는 평범한 주제라고 해도 내가 직접 측정하고 내가 원인을 추론하고 나만의 해결책을 제시했다면 훨씬 좋은 세특, 아니 거의 최고의 세특이 되는 겁니다. 비중이 큰 활동이라고 하면 직접 하는 실험, 데이터 분석이 반드시 들어가야 하고요. 3주 동안 매일 오후 4시에 우리 학교 운동장에서 미세먼지를 측정했고 체육 시간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해봤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이거는 2028 서울대 입시 개편안을 보셔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학생이 직접 하는 탐구 과정을 보고 싶다. 이런 내용과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AI를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요? 핵심은 내가 먼저 공부하는 것입니다. AI에게 무작정 물리원 세특 주제 추천해줘 하지 말고 내가 먼저 DBP나 학술 논문 사이트에서
관련 주제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선행 연구들이 있는지, 전문가분들은 어떤 연구를 하고 있는지를 한번 찾아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AI에게 제공하면서 이 논문들을 바탕으로 고등학생이 내가 할 수 있는 탐구 주제를 좀 추천해줘 하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한 예시를 들어드리면, 만약에 청소년 수면 패턴에 대해서 만약에 탐구를 한다고 하면 관련된 논문 3, 4개를 한번 읽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 AI에게 이 논문들에 따르면 청소년의 수면 패턴이 학습 능력에 영향을 준다고 하는데, 내가 혹은 우리 학교에서 실제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AI가 제안한 방법이 5가지다. 그럼 그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거죠. 제 경험상으로는 GPT가 만약에 5가지 방법을 추천해 준다면 그 중에 4가지 정도는 학생들이 학생 수준에서 할 수 없거나 대학원 수준에서의 탐구거나 혹은 허무맹랑한 경우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지만 그 중에서 하나 정도는 건질 게 있으니까 한번 시도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절대 하지 말아야 될 방식은 생명과학 탐구 주제 추천해줘 하고 거기서 나온 주제를 가지고 바로 보고서를 작성하는 방식, 이런 식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자,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당장 생기부를 점검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만약에 고1 학생들이라면 8월에 생기부가 마감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 생기부가 나오게 되면은 내가 혹시 AI를 써서 한 활동이라면 이게 어떻게 적혔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보고, 또 만약에 고2 학생들이라면 1학년 때 생기부를 한번 보면서 내가 이 활동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가, 내가 한 활동을 친구에게 쉽게 바로 설명할 수 있나, 이거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보시면 좋습니다. 세세하게는 아니어도 대충 이런 거야 라고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만약 설명하려고 하는데 기억이 안 난다거나 머뭇거리거나 복잡했는데 뭐였지, 이런 식으로 된다면 활동 방식을 다음 학기부터 바꾸시기를 강력히 권합니다. 진짜 내가 한 활동이면 누가 갑자기 물어도 어느 정도는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AI는 분명히 좋은 도구입니다. 잘만 쓰면 여러분 탐구 활동 또 생기부 디자인에 있어서, 생기부 만들어감에 있어서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무지성으로 쓰면 여러분 생기부만 정말 심하게 망가지게 됩니다. 나중에 후회도 늦습니다. 여러분 생기부에 있는 내용들 정말 내 것인지 한번 체크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입시 성공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